안녕하세요. 한국어로 이야기 나누는 한국어 팟캐스트 속닥복닥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한국어 선생님 리나예요. 처음 오신 분들도 다시 오신 분들도 모두 반가워요. 네, 이제 2026년이 됐네요. 진짜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은 새해가 오면 새해를 어떤 식으로 맞이하시나요? 저는 새해가 오면 좀 이것저것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 같아요. 새해에는 좀 더 잘 살고 싶다. 새해에는 좀 더 달라지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드니까 이것저것 계획들을 세웁니다. 지나간 작년을 생각하면서 작년에 조금 아쉬웠던 것들은 왜 그랬을까? 이런 거 생각해보고 그러면 새해에는 뭘 바꾸면 좋을까? 이런 거를 생각해보는 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것저것 계획을 세웠는데, 여러 가지 있어요. 일단 운동을 좀 더 잘하고 싶어요. 제가 요가를 배우고 있는데, 건강한 엄마가 되고 싶으니까, 그리고 좀 운동 잘하는 멋있는 엄마가 되고 싶으니까, 요가를 좀 더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요가 학원 간 거 말고도 집에서도 요가를 좀 더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팟캐스트도 좀 더 잘하고 싶어요. 제가 작년부터 진짜 팟캐스트에서 더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거든요. 일단 라이브도 더 하고 싶었고, 그리고 그룹 수업 이런 것도 또 열어보고 싶었고, 여러 가지 팟캐스트랑 한국어 수업에 대해서 뭔가 해보고 싶은 게 많았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못했어요. 제가 임신을 했을 때, 임신 초기, 처음 부분쯤에 몸이 더 안 좋았거든요. 그 임신하면 속이 막 울렁거리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입덧이라고 하는데 입덧도 조금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별로 안 좋아서 이것저것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올해는 아기를 낳아야 되니까 출산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엄청난 일이긴 할 텐데 그래도 출산을 굳이 기다리면서 이거 나중에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출산 전 아니면 출산하고 좀 쉬고 나서 이럴 때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생기면 뭐라도 하나 더 하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저것 해보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런 계획들을 진짜 잘 해내려면 그 계획들을 잘 루틴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루틴으로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거 알아보다가 잘 기록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록이라는 건 뭔가를 적어 놓는 거죠. 이 기록을 잘 해야 내가 까먹지 않고 하려고 했던 일들을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습관이 되는 거죠. 루틴이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떤 식으로 기록을 하면 좋을까? 그런 게 요즘 고민이었어요.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니까 새해가 되면 스케줄러, 다이어리 이런 거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기록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 힐링이기 때문에 저의 하루를 잘 기록할 수 있는 일기도 써보고 싶어요. 저만의 루틴을 만들어서 잘 꼭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런 거 기록하는 거 좀 좋아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거를 뭐하러 쓰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약간 그냥 좀 멋있어 보이려고 쓰는 거 아니야? 아니면 그냥 일기 쓰는 거, 일기 꾸미는 거, 그런 거 재미있고 예쁘니까 좀 시간 낭비이지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에 진짜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보통 노트를 사서 일기를 쓰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스케줄러 같은 거 있잖아요. 위클리, 먼슬리 이런 거를 사서 일기를 쓰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위클리나 먼슬리 같은 거를 사면 칸이 조금 작잖아요. 그리고 한눈에 여러 날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게 일기를 쓸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쓰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일기를 쓴 적도 있고, 직장을 다니면서 이런 다이어리, 그렇게 위클리 먼슬리로 된 다이어리를 쓴 적도 있는데,
이런 거를 쓰면서 저는 쓰는 것도 힐링이었지만 나중에 좀 힘들 때 있잖아요. 갑자기 뭔가 요즘 일이 잘 안 되고 뭔가 내가 다 실수하는 것 같고 괜히 걱정되고 그럴 때 내가 썼던 기록들을 딱 펼쳐서 보니까 저한테는 그게 되게 크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루틴들을 잘 이어나갈 수 있는 스케줄을 적는 그런 스케줄러도 잘 적어보고 싶고요. 일기장 또는 다이어리라고 쓰이는 그런 기록들도 제가 이번에 꼭 잘 해보고 싶어요. 근데 그냥 해봐야지라고 생각하면 이게 계속 유지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엄청 고민하고 방법도 찾아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방법을 써봐야지 하는 것들도 좀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들도 어쩌면 새해가 됐으니까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록하는 방법 같은 것도 나라마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면서 한국은 저런 식으로 많이 하는구나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기록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기록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한국 사람들은요, 대부분 어릴 때 일기를 썼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요, 일기 쓰는 거를 숙제로 내주거든요. 일기 쓰는 게 진짜 글을 쓰는 연습이 많이 되니까 이거를 어릴 때 숙제로 많이 내줬습니다. 특히 완전 나이가 어릴 때는 거기에 그림도 그리고 밑에다가 깍두기처럼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어진 칸에다가 글씨도 쓰면서 띄어쓰기 연습도 하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때 방학 숙제로 일기를 쓰게 되면 이게 밀려서 한꺼번에 하기도 하고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근데 저는 어쨌든 이런 일기를 쓰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일기를 제가 써가면 선생님이 거기에 피드백을 해줬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이랑 약간 편지 쓰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돼서 나중에 좀 큰 학생이 되고 나서도 일기를 잘 썼던 것 같아요. 큰 학생이 무슨 말이냐면요. 보통 일기 숙제는 초등학생 때나 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가서는 이런 숙제 안 하니까 안 해도 되는 거였지만 이게 너무 저에게 좋은 추억이었다 보니까 계속해서 일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이 되고 나서는 스케줄러도 같이 썼어요. 대학생 때는 이제 수업도 제가 언제 들을지 이런 거 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같이 했으니까 이런 일정들, 플랜들을 정리를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일기를 쓰다 보면 기분이 뭐가 나빴는지, 뭐가 좋았는지 이런 것들도 쭉 쓰다 보면 뭐가 문제였는지, 그리고 진짜 내 마음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알게 돼서 정말 좋더라고요. 또 내가 뭐가 문제인지 알게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보면 되겠다. 이런 해결책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 도움이 많이 되죠. 도움도 많이 되고 또 그리고 약간 속이 시원해지니까 그날은 잠도 정말 잘 잡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뭔가 기록하는 거에 굉장히 크게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이렇게 도움을 받았는데도 직장 생활을 한 이후부터는 일기를 사실 많이 안 쓰게 됐어요. 학생 때는 앉아서 공부를 하다가 노트 쓱 꺼내서 일기 쓰고 이렇게 하면 됐었지만 직장 생활하고 나서는 일 다 끝났는데 다시 책상에 가서 앉기가 뭔가 좀 싫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기 같은 걸 잘 안 쓰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 일기가 얼마나 나에게 좋았는지 이런 것도 조금씩 까먹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남편이 된 제 남자친구가 제 곁에 항상 있었으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남자친구한테 힘든 일들을 많이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냥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남편이 물론 저를 많이 사랑해주고 제 이야기를 항상 들어줬지만 그래도 뭔가 답답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사랑하는 남자친구여도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제가 여자친구니까 사랑하는 여자친구여도 그래도 이 마음을 100% 이해할 수는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누군가의 마음을 읽는 사람 있잖아요. 초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어, 독심술사라고 합니다. 읽는 거예요. 독서하듯이 읽는 거예요. 뭐를요? 마음을요. 마음을. 독심술사. 독심을 하는 마술사 같은 거죠. 근데 사람은 독심술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누군가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 남자친구, 지금의 제 남편도 제 마음을 100% 이해해주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딱 했는데 그 순간에 저는 그게 슬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그걸 듣고 화났겠다. 너무 싫었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나쁜 기분이었던 건 맞는데 화가 난 건 아니었는데 이러면서 약간 답답한 느낌이 들어요. 이거를 핀트가 어긋났다고 하죠. 약간 핀트가 어긋난 느낌? 그럴 때는 얘기를 분명히 다 했는데도 뭔가 약간 답답한 느낌? 화가 난 건 아니고 좀 슬펐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은 하겠지만 이야기를 다 했는데 뭔가 속 시원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상황이 너무 복잡할 때도 있잖아요. 뭐 A랑 B랑 C랑 D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A는 무슨 친구고 B는 무슨 친구고 이거 다 설명해 준 다음에 A가 B한테 뭐라고 했는데 그걸 옆에서 들은 C가 잘못 오해를 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가 길어질 때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주구장창 하다 보면 그게 힘들 때가 있어요. 나는 그런 일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서 그 힘든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남자친구는 이 상황을 전혀 모르니까 상황부터 다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상황만 주구장창 이야기하게 되고 내 마음에 대해서는 오히려 많이 이야기를 못하게 되기도 하죠. 그러면 괜히 너무 답답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스트레스 풀려고 이걸 이야기한 건데 다 이야기하고 나서 괜히 뭔가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그냥 예쁜 노트를 발견해서 일기 다시 한번 써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일기를 쓰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도 그때가 생각이 나요. 원래 일기 쓰는 것 자체를 좋아하기는 했지만 어른이 돼서 일기를 쓰니까 더 좋더라고요. 어릴 때는 사실 글을 잘 못 쓰잖아요. 내가 나를 위로하는 법도 잘 모르고, 그죠? 그리고 나의 마음을 내가 스스로 읽어주는 것도 아직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일기를 쓰면 그냥 좀 예쁘게 꾸미고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쓰고 끝이었는데 어른이 되고 나니까 나의 마음이 이랬구나 이런 거를 내가 스스로 더 잘 알아주고 더 잘 위로해주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와 어른이 되고 생각이 더 깊어지고 그런 다음에 일기를 쓰니까 더 좋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른이 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책을 읽거나 아니면 뭔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팟캐스트 듣는 것처럼 어떤 콘텐츠 같은 걸 들으면서 새로운 생각들을 계속하면서 일기도 쓰면 그게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힐링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기를 쓰는 거 너무 괜찮다. 그 생각을 그때 더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진짜 일기를 잘 쓰고 싶다. 일기 쓰는 거 습관으로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옛날부터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일기 말고도요.
스케줄러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제가 대학생 때 제가 다니던 대학교에서 다른 대학교로 가는 거, 시험 쳐서 들어가는 거, 그거를 편입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 편입 때문에 공부랑 그다음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많이 했어야 됐는데, 그거를 할 때 스케줄러가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일단 스케줄러를 쫙 써보면요. 생각보다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은 많은데 시간은 적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항상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스케줄러에 할 일들을 쫙 적어 놓으면 민기적거리지 않고 바로 뭔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같은 시간이어도 스케줄러를 쓰는 것과 안 쓰는 거는 정말 차이가 커요. 쓴 날, 스케줄러를 쓴 날은 정말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못하더라도 스케줄러를 쓰면 그래도 내가 100%는 아니지만 70%는 했구나, 80%는 했구나,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힘들고 내가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이 드는 날에 이 스케줄러를 딱 펼쳐보면 아, 그래도 이만큼이나 뭔가를 하긴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기도 계속 쓰고 싶고 스케줄러도 계속 쓰고 싶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많이 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새해가 오고 이제 또 제가 아기를 기다리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싶다는 생각들이 드니까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일기랑 스케줄러를 잘 써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 사실 옛날부터 했거든요. 근데, 근데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래도 계속해서 이런 욕심이 생길 때마다 방법이 정말 없을까? 계속 찾아봤던 거죠. 그러다가 소람이라고 하는 분의 유튜브 채널을 알게 됐어요. 기록과 관련된 유튜브 콘텐츠를 만드시는 분인데 이분 채널에 들어가 보면 정말 꿀팁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다면 한번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소람님의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 가지 기록의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꽤 괜찮다고 생각되는 아이디어들을 쏙쏙 가지고 와서 제가 한번 써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물론 그 소람님은 정말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고 그리고 좀 더 복잡한 방법들도 쓰고 있어서 그거를 제가 다 하지는 못했지만 그 다양한 아이디어 속에서 몇 가지 정말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저에게 잘 맞았던 것들 여러분들에게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소람님의 컨텐츠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요. 아, 답은 디지털에 있구나, 입니다. 저는 아날로그가 무조건 좋다고 생각했어요. 아날로그가 손으로 쓰는 거죠. 이렇게 손으로 써야 손맛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책 같은 것도 그냥 사실은 요즘 뭐 태블릿 같은 거 그런 데에서도 볼 수가 있잖아요. 요즘은 전자책들이 많이 나오니까 전자책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이북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냥 사실은 책을 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책을 사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포스트잇 같은 것도 붙여서 뭔가 생각을 적기도 하고 줄을 긋기도 하고 이런 것들 하면서 보는 재미가 있지 않나요? 내가 좋아하는 그런 페이지에는 인덱스 스티커 같은 것도 붙이고 이렇게 하면서 보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종이의 질감, 사락사락 넘어가는 소리,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즐기고 싶으니까 아날로그를 놓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스케줄러 같은 거 있잖아요. 진짜 내가 뭘 하려고 했는지 목표를 세우고 그런 걸 적어 놓은 것들, 계획을 세운 것들, 그런 것들은 물론 아날로그로 써져 있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디지털로 해놓으면 내가 계속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날로그는 그 아날로그에 좋은 점이 있지만 아날로그만 써야 된다고 계속 고집을 부리면 이게 유지가 안 될 수가 있어요. 핸드폰은 항상 손에 들고 다니지만 스케줄러 같은 거는 내가 잘 써야지 하고 책상 위에 올려놨어도 집안일 하고 또 뭐 회사를 가기도 하고 이렇게 다른 데 갔을 때 그 스케줄러가 내 방 책상 위에 있으면 그때그때 보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어쩔 수가 없네. 내일부터는 잘 들고 다녀야지. 이렇게 하게 되다가 까먹게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디지털로 하면 이럴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유지가 되더라고요. 구글 캘린더 같은 거는 뭐 아이폰이든 갤럭시든 그리고 PC든 뭐든 쓰기가 다 편하잖아요. 다 연동이 되니까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그걸 연동된다고 하는데 연동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이 소람님이 구글 캘린더를 추천을 해줬을 때 저도 한번 구글 캘린더를 써봤는데 구글 캘린더는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잖아요. 참 복잡한 앱들이 많은데 이 구글 캘린더는 정말 심플하고 쓰기 편해서 제가 써봤더니 정말 잘 쓸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일단 저는 그 소람님의 추천대로 캘린더를 여러 개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팟캐스트용 캘린더, 그리고 수업 캘린더, 개인적인 약속 캘린더 이런 것들을 다 나눠놨어요. 집안일 캘린더도 따로 있고요. 이거를 다 색깔을 다르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맨날 하는 일들 있잖아요. 똑같은 시간에 하는 똑같은 일. 그거는 반복이 되게 해놨어요. 아날로그는 이게 안 되죠. 다 매주 새로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디지털은 반복이 되게 되니까 그 시간을 확실히 확 줄여줍니다. 그죠? 아날로그는 들고 다녀야 된다는 단점도 있지만 이렇게 새로 다 써야 된다는 단점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구글 캘린더 같은 디지털 캘린더를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다시 다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줄어들고 매번 볼 수 있고 까먹지 않을 수 있고 그런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글 캘린더는 제가 예전부터 썼는데 정말 잘 쓰고 있어요. 소람님의 추천을 받은 이후로 계속해서 쓰고 있는데 정말 끊이지 않고 중간에 그렇게 못하게 되지 않고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날로그 스케줄러 써보고 싶었는데 잘 안 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디지털 캘린더 한번 써보시는 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맨날 해야 되는 일들, 이거는 진짜 나 정말 습관으로 만들고 싶어. 매일매일 조금씩 해야 되는 일이야. 그런 게 있다면 그거는 진짜 디지털 캘린더로 넣어서 반복되게 만들어 놓으면 까먹지 않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노래 부르는 거 취미로 연습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노래 부르는 거 같은 것도 계속 연습을 해줘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수업 듣는 거로는 사실 실력이 늘기가 힘들어요. 근데 매일 연습해야지 딱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서 매일 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디지털 캘린더에 반복으로 넣어 놓으면 딱 그 시간이 됐을 때 이런 내가 계획했던 걸 할 수 있게 되니까 까먹지 않고 할 수 있으니까 이거 진짜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기본 캘린더랑 구글 캘린더를 연동을 해서 그 앱 위젯이 있거든요. 그거를 배경화면에 해놓으면 지금 몇 시인지 그리고 그 시간에 뭘 하기로 했는지 그게 실시간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런 거를 활용하시면 정말 좋고요. 그 다음에 갤럭시는 이런 기본 캘린더 기능이 없는데 기본 캘린더는 있지만 그 몇 시에 뭐를 하기로 했는지 딱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기능은 없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갤럭시에는 다른 위젯이 있습니다. 캘린더 위젯 스위트라고 하는 앱이 있어요. 그 앱을 다운받으면 일주일을 쫙 볼 수 있어요. 일주일의 계획을 쫙 볼 수 있고 지금이 몇 시인지도 표시가 돼요.
그러면 이 시간에 나 이거 하기로 했구나. 이거를 딱 핸드폰으로 확인하고 까먹지 않고 매일매일 반복해서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내가 이거 꼭 해야지, 이렇게 되고 싶다 하는 목표, 계획만 세우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이거를 진짜로 계속 해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스케줄러 관련된 고민이 있었다면 이런 디지털 캘린더 꼭 한번 써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일기는 어떤 식으로 쓸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일단 고민이 됐던 게요. 일기가 두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고민이 좀 됐어요. 일기는 생각을 정리해 주잖아요. 제가 일기 쓰면서 그것 때문에 힐링을 많이 받았다고 했죠. 생각을 정리해 주고 또 정리하면서 뭐가 문제인지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그 과정이 참 힐링이에요. 근데 또 일기는 기록을 해서 그거를 펼쳐볼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잖아요. 마치 사진첩처럼 일기가 내 생각을 기록하기 위해 쓰이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지.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기능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기능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어떤 식으로 쓰면 좋을지가 고민이 많이 됐어요. 내가 나중에 좀 열어보고 나의 추억을 보고 그러려면 아날로그여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추억들은 아날로그인 것들도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차 티켓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있고, 얼마 전에는 제가 제 학생 중에 한 분을 진짜로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그때 사진을 찍었어요. 한국에 인생 네컷 다들 꼭 찍고 가잖아요. 그거를 같이 찍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아날로그로 프린트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추억들을 남기려면 일기를 꼭 아날로그로 써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추억들을 펼쳐보기 쉬운 거는 확실히 아날로그잖아요. 그래서 일기를 아날로그로 써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아날로그로 쓰다 보면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내 글씨체나 이런 것도 엄청 신경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매일 쓰기가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소람님 말고도 제가 이런 유튜브 꿀팁 채널들 이런 거 많이 보는데 어떤 분이 일기를 여러 개로 나눠서 쓰시더라고요. 이런 기능, 용도 이런 거에 따라서 나눠서 일기를 쓰시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독서 노트를 따로 쓰기도 하고 그거는 일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독서 노트 따로 쓰고 아침에 쓰는 모닝 페이지 노트를 따로 쓰고 그 다음에 저녁에 쓰는 일기 그거를 또 따로 쓰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좋은 방법이다 생각을 해서 저도 아날로그 일기를 따로 쓰고 그리고 또 내가 그냥 생각 정리하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그냥 디지털로 쓰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닝 페이지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모닝 페이지라는 게 뭐냐면요. 일어나자마자 다른 무슨 콘텐츠나 그런 것들을 듣기 전에 바로 쓰는 일기인데요. 이거는 내가 적어놓고 이거를 다시 추억하고 열어보고 이러려고 쓰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 생각 정리하려고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디지털로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일들을 매일매일 찾는 트레이닝을 하면 이게 진짜 우리 멘탈, 정신 건강에 엄청 좋대요. 그래서 매일 아침 이것도 같이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디지털로 매일 아침 모닝 페이지 쓰고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감사한 일 3가지 그렇게 쓰고 아니 3가지가 아니어도 되죠. 디지털이니까 칸이 안 정해져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 만큼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면 오늘 뭐가 제일 중요한지, 오늘 어떤 식으로 살 건지 그런 거 딱 정리를 해서 아침을 시작을 하면 정말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려고요. 그리고 이 디지털 일기는 구글닥이라는 프로그램을 쓰려고 합니다. 구글 참 좋아요. 구글은 뭐 갑자기 망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적으니까 뭐 다른 앱 같은 거 쓰면 갑자기 그 회사가 망하거나 하면 그 프로그램이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난감하죠. 근데 구글은 그렇지가 않으니까. 큰 회사니까 갑자기 없어질 리도 없고, 그리고 또 큰 회사니까 뭔가 이 프로그램이 안정적이잖아요. 그래서 구글닥을 잘 써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구글닥이 제가 수업할 때도 쓰는데 진짜 쓰기가 편해요. 그래서 이 양식을 제가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해야겠다 하는 템플릿 있잖아요. 그걸 양식이라고 하는데 그 양식을 만들어서 복사 붙여넣기 해서 매일 아침에 간단하게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거 한국에선 줄여서 복붙이라고 많이 말해요. 양식들을 매번 복붙해서 매일 아침 습관적으로 이렇게 디지털 일기를 편하게 써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은 아날로그 일기로 잘 써보려고 해요. 제가 그 아날로그 일기를 어디다 쓸까 예전에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진짜 딱 마음에 드는 노트를 찾기가 어려웠는데 재작년인가? 그때 성수동에 놀러 갔다가 정말 정말 마음에 드는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네, 바로 이 노트입니다. 이거 이름이 뭐였지? 트롤스 페이퍼라는 곳의 노트예요. 이 노트가 이곳에서 정말 다양하게 나오는데 정말 예쁩니다. 그냥 노트 자체가 예뻐요. 보세요. 보면은 이렇게 중간중간 색지가 들어있어요. 색깔이 들어있는 색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쓰면서 약간 지루하지도 않고 한 장 한 장마다 약간 좀 도톰해요. 종이가 도톰하기 때문에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진 같은 거 그런 거를 노트에다가 붙여도 너무 울룩불룩해지지 않아요. 종이가 두툼하니까 그냥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두툼해질 뿐 그렇게 막 울룩불룩해지지 않아서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노트가 그렇게 큰 사이즈가 아니에요. 뭐 A5 사이즈도 아니고 그거보다 좀 더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진을 딱 붙이고 볼까요? 제 친구 제 친구 사진인데 이렇게 사진을 딱 붙이고 나면 밑에 글 쓸 공간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막 글씨가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쭉 이렇게 이쁘게 한 줄 한 줄 똑바르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것도 옆에 있는 것도 누가 편지 준 건데 이런 거 어떻게 버려요? 그죠? 이런 거 너무 소중한 추억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딱 붙여서 보관을 할 수가 있고 하니까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정말 예쁘게 꾸몄었는데, 근데 이거 하다가, 이거를 이제 꾸미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귀엽죠? 저번에 꽃송편 만들었을 때 이것도 이렇게 찍어가지고 제가 보관을 하고 있어요. 일기장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때가 지금 보니까, 그러네요. 이때 결혼 기념일이에요. 결혼 기념일, 첫 번째 결혼 기념일이라고 제가 해놨는데, 그때는 제가 수업도 안 했고, 팟캐스트도 안 했고, 물론 일은 했지만, 그때 좀 바쁠 때랑 안 바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안 바쁠 때는 막 이렇게 원 없이 이렇게 꾸미고 할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제가 팟캐스트 하고 그리고 수업도 많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그러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담백하게 유지할 수 있게 매일매일 써야겠다는 그 부담을 내려놓고 이쁜 노트에다가 원하는 때에 일주일에 뭐 한두 번만 이렇게 일기를 꼭 계속해서 써보려고 합니다. 뭐 노트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이 트롤스 노트가 이렇게 이뻐요. 이쁘고 질도 좋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마감한 거 보면 이렇게 쫙 펼쳐지기 때문에 쓰기도 편합니다. 정말 추천이에요. 성수동에 만약에 놀러 올 일이 있으면 이런 한국의 문구숍들 많이 가보세요. 정말 예쁜 것들이 많아서 빠질 수가 있는데 특히 이 트롤스 페이퍼는 노트의 질이 좋고 크기도 딱 적당하고 쫙 펼쳐지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제가 노트 자켓 커버라고 하죠. 그거를 안 씌운 상태인데 그 커버들도 매년 새롭게 나와요. 그리고 너무 이뻐요. 다양하고 게다가 그거 한정판이에요. 한 번 나오고 나면 솔드아웃 되고 품절이 되고 그 다음에 다음 연도 때는 다음 연도에 새롭게 나오는 거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니크하죠. 그래서 정말 추천입니다. 혹시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성수동에 와서 많이 한번 구경해 보세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딱 좋아하는, 특별히 좋아하는 노트도 있으니까 이거를 사서 정말 즐겁게 아날로그 일기도 계속 써볼 생각입니다. 특히나 이 노트가 페이지 수가 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좀 적은 편이에요. 365일을 다 적을 수 있을 만큼은 아니고 200일 전 정도였던 것 같아요. 180일? 뭐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100 며칠이라서 매일 쓰지 않아도 좀 어느 정도 채울 수 있는 노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덜한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아기도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제가 노트에 붙여야 되는 그 아기의 초음파 사진들도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잘 기록을 하면서 제가 힐링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또 할 일들도 제가 놓치지 않고 잘 할 수 있도록 올해는 이런 기록 습관들 잘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그리고 이런 고민들을 여러분들에게도 나누면 저의 이런 방법들을 여러분들에게도 나누면 혹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봤어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은 평소에 기록을 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어쩌면 저보다도 더 대단한 기록들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 소람님 유튜브 채널 같은 것도 보면 노션 같은 거로 기록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제 한국어 학생분 중에서도 그 한국어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그 아이패드 PDF로 정말 예쁘게 막 꾸며가지고 기록을 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그냥 정리하는 게 아니라 되게 예쁘게 템플릿 같은 것도 막 만들어가지고 되게 예쁘게 기록을 하시더라고요. 노션도 진짜 잘 쓰면 엄청 대단하잖아요. 오늘 한 루틴들은 무엇인가 막 헤비 트래커도 만들고 그거 체크하면 몇 퍼센트를 했는지 몇 퍼센트를 달성했는지 그런 것들도 막 나오고 대단하게 쓰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그렇게 하면 그 템플릿 만들고 그거 또 수정하고 뭐하고 하느라 시간을 너무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간단한 루틴들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에게도 좀 나눠봤는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이런 기록들 어떤 식으로 하는지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꿀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공감하는 부분이나 여러분들의 다른 생각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도 댓글이나 뭐 디스코드 이런 곳에서 많이 나눠주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조금이라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록 생활이나 새해의 목표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항상 궁금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재미있게 이야기해보자고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